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점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일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 서울의 이 공급을 제때 늘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요. 이 수요와 이 공급의 균형에 의해 이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대로 공급이 또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공급에는 이 시장이 원하는 지역 그리고 충분한 이 공급 물량과 시장이 원하는 그 물량을 원하는 타이밍에 공급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이 될 겁니다. 아무리 공급 물량이 많이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시장이 원하는 이 시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해서 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공급에서는 물량 못지않게 이 중요한 것이 이 타이밍과 적절한 입지입니다. 일기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 이 주택 공급을 제외하고 이 2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아파트 공급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직장이 다수 분포한 업무지구가 많은 곳이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1기나 2기 신도시처럼 이 수십만 이 가구가 입주할 아파트를 지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외곽 이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 LH와 같은 공기업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수용 보상금을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시 그 돈으로 이 서울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다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도시에 입주하는 가구들을 위한 지하철 등의 교통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대부분이 이 서울에 직장이 다니는 통근 수요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지하철이 들어서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2기 신도시가 그동안 이 서울 인구의 분산을 통한 가격 안정이라는 주택 공급의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공급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직장과 가까우면서도 정부의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이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언급했었지만 신속 통합 계획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계획을 만드는데 5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신속 통합 기획의 주된 정비 사업의 방식은 재개발입니다. 물론 이 재건축 조합도 신속 통합 계획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떼서 임대주택을 만들게 되면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는 신속 통합이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그나마 이 신속 통합 기획에 맞는 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서울의 모든 재개발을 신속 통합 기획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노후도 요건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지역에 30년 이상 되는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전체 건축물의 약 67%를 맞추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이상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려서 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이라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개발 방식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게끔 하면 됩니다. 이 국계법의 용적률을 지금에서 50%를 더 늘리면 되겠죠. 재개발은요, 재개발 물론이고 200에서 250% 정도의 기존 용적률로 지어진 노후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을 더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동의율을 올리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서울시가 건축 심의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심의 간소화 및 기간 단축에 더 노력하면 4년에서 6년으로 일반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노도 요건을 20년으로 10년 정도 단축시켜서 업무지구와 가까운 지역의 재개발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도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소설 같은 판타직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국계법의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요, 정부나 서울시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법을 개정해서 50% 이상의 이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집값 자극 우려를 명분으로 분명히 개발에 반대하는 이 정당이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 및 이 재건축 사업 방식은요, 서울 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량 공급에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 약 8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신속 통합기획 방식이 아니면 2030년대에 가야 실질적인 입주가 이루어지므로 적기에 주택 공급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적어도 2030년 이전에 서울에 가시적인 주택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은 뒤에서 다룰 모아타운 정책이 유일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후도의 요건이 도시정비법과 비교하면 매우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이 도시정비법과 비교하면 비교적 간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재개발 구역 면적의 약 20에서 30%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에도 3년에서 4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직주 근접의 서울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모아타운 밖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 내용,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의 공급을 절대 늘릴 수 있을까라는 내용에서는 신통기 또 아닌 이 모아타운이 그 해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봤습니다. 이상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